사용자가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가 좋아질 때 폰이나 또 개발자의 개발 엔진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속도전이 지금 관건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모바일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예전에도 모바일 게임은 사실은 이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는데, 스마트폰 되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 나오면서 이게 더 짧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수명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바일이라는 거를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옛날 온라인은 앉으면 두세 시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하는 거죠. 내가 MMORPG 30분만 해야지 이러고 하는 사람은 없죠. 아시다시피 30분이면 이제 미션 하나도 못할 텐데. 네. 근데 이제 모바일은 사실은 5분, 10분으로도 내가 잠깐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때 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하려면 인지도가 있는 게 사실은 제일 먼저 눈길을 끌기가 쉽지 않은가. 그래서 속도에 대한 부분,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긴 한데, 그 속도에 대한 그 압박감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새로운 IP를 좀 더 만들어가지고 얘는 그 속도전 시장에서 느는 거죠. 늦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거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무슨 여유와 자금과 규모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버텨서 해보겠지만, 사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나는 도태가 될 수 없으니까 나도 빨리 뭔가를 내야 되면, 사실은 제일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누구나 보기에도 쉽게 이해가 되고 내가 직접 좋아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인지도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그 속도전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갑자기 얘기하신 것은 기술적이라든가 엔진 이런 것들도 환경적으로 받쳐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같게 기본적으로 이 속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압박감들을 훨씬 더 많이 갖는 시대가 와서 오히려 그렇게 I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타 IP를 가져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IP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결국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IP에 대한 관심이 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 사실 콘텐츠 업계가 제일 게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상시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뭔가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한번 확 올랐다가 쉬었다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쑥날쑥해가지고는 경영 전반의 그림을 그리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네. 그러려면 사실 IP가 있을 때 이제 사실은 다양한 어쩐간의 사업들부터 진행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매출 구조라는 걸 기업 내에서 만들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IP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들을 갖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돈하고 행정 문제이 결국은 비혈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기업들한테 지금 더 압박감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회사 입장도 있고, 또 사업 다각화를 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우리가 IP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교수님 의견에 좀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IP로 인한 로열티가 게임 판매액의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에 게임을 이렇게 로열티를 제공했던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사인데 4천억 정도를 로열티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수익이 4천억이니까 낮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IP 쪽으로 가지고 있는 IP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널리 보급하고 그런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릴 만한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성공 사례가 있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일반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맞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 어렸을 때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만화책을 보거나 TV를 보는 거,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정도가 어떤 문화산업의 전부인 거고 제가 즐길 수 있는 전부였었는데 어느 순간 PC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저의 일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아마 저보다 어린 분들은 오히려 그 비중이 더 컸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시대가 지금 흘러온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고 저희 게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 게임을 더 개발하기에 추진을 했었는데 돌이켜봤더니 이 게임에 지금 연계되어 있는 유저층이 두터워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을지를 구상을 한 것 같고 또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꼭 이 IP를 또 확고히 하는 역할을 또 해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겟 소비자층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소비자층한테 이제 각인되어져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분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IP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세인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도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커지고 나만의 IP를 만들어서 그게 또 이제 정착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야말로 IP의 금수저가 아니면은 성공을 하기가 힘든 뭐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건가요? 지금 이거 좋은 신가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이런 것도 기업도 커지면 사실 이제 초기의 기업이 시장이 형성되고 산업 형성기에는 사실 막 치고 나가지만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게임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이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기업 유지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자체로 새로운 IP 개발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리스크를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있는 IP를 어떻게 쓰냐가 사실은 먼저가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 제일 클 것 같다고 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콘텐츠 분야에서도 이제 이거를 돌파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기업보다는 굉장히 작은 데서 결국에는 돌파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이게 크게 시장으로 확대되면 반드시 큰 기업이 좀 역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인디 음악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사실은 음악 시장의 새로운 장르와 감각과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됐던 부분이 이미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사실은 한국도 이미 20년 전에 넥슨도 막 시작하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갈 때의 수준의 기업 상황과 산업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계속 큰 기업을 일으켜가면서 안정화시키면서 IP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작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통칭 인디게임이라고 얘기되는 쪽에서 약간 어설프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감각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같이 흐름을 잡아줘야지 이제 사실은 콘텐츠하면 같이 끝나고 본다면 한국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데서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이제 모일 때가 되지 않는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인디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부산에서도 무슨 인디게임 행사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아이디어 같은 걸 제안해보라고 이렇게 투자를 내줬더니 어느 애들은 이제 인디게임 전문 커뮤니티를 한번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미 한국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미 게임이 온라인 게임만 보더라도 20년이 넘어가서 조단위 기업이 나올 만큼의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환경 상황이 20년 전에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은 큰 데는 큰 데로 가면서도 작게 잘 보이지 않던 혹은 관심도 안 뒀던
혹은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이라든가 장난 같은 거 만들었냐고 했던 것들이랑 관심을 보여줄 때가 된 거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심사 같은 데서도 사실 그런 데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보여줄 때가 된 거죠. 이거 단순하게 되겠어?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되는 시대인데요.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 기본적으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냥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도 큰 거는 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시장 상황이라든가 생존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계속 놀게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게임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데, 주변부에는 또 이제 주변부 나름대로의 IP 전략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변호사님 그런 사례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회사들이 IP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작은 회사들의 IP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얘기도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 많이 상담 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저작권 같은 거를 좀 등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저작권이 사실 등록을 필요로 하는 권리는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공표하는 순간 발생하는 권리긴 한데요. 일단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은 저작자로 추정이 되고 또 손해 입증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침해 소송을 하거나 뭐 손해배상 소송 이런 걸 할 때 손해 입증이 좀 어려서 곤란을 겪게 되는데,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저작권 등록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저작권 뭐 이런 거. 아니죠. 저작권을 네, 등록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저작권은 어디다 어떻게 등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네, 거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수월하게 어떤 침해가 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은 회사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 그 실제 아까 지원 사업이 됐든 메이저 IP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작은 회사들 자체에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왜냐면 저도 주위에 그런 저 같은 고만고만한 개발사들 많이 알지만 그냥 그 활로 자체를 저는 다른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작은 게임사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게 굳이 RPG가 아니어도, 굳이 뭐 미들코어급 게임이 아니어도 정말 간단하고 캐주얼하고 있는 거 시선 조금만 돌려보면, 말씀하신 장기가 저작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장기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룰 자체에 저작권이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작은 게임 회사들은 뭐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대용량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한 룰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나라의 문화든 동전 쌓기 어디 가서든 사실은 되게 먹히는 문화고요. 통용되는 문화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렴한 영어를 써서. 그리고 점점 남을 이렇게 가볍게 처치해 나가면서 하는 게임 문화들, 되게 정말 많은 게임 문화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쉽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정말 재밌는 게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뱅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뱅이라는 게임이 네트워크 게임도 아니고요. 둘이서 이렇게 폰 놓고 하는 게임이에요. AI랑. 근데 거기 사운드 딱 3개 나옵니다. 레디, 스테디, 빵! 요거 나옵니다. 그럼 저쪽이랑 둘이 서가지고 컴퓨터랑 탁 눌러서 제가 먼저 쏘면 저쪽 그 서부 건맨 이거 총빨리 뽑기 게임이거든요. 한국에서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학생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글로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게임을 벤치마킹해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런 IP가 사실 지금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국내 IP들은 국내에서 잘 되지만 해외 나가서는 라인의 메신저를 타지 않는 다음에는 정말 어디 통용되기 힘든 거라면, 저는 중소형 개발사들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인디 개발사들은 정말 거기에 고전 악정고투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의외로 해외 사이트에 가면요, 한글 제목인데 무료 다운로드 순위 한 20위에 있고, 저도 이름은 그 국내 인디 개발사예요. 인디 개발사인데 돈은 못 벌지만 인액 결제를 붙이지 않지만 광고를 통해서 개발비를 벌어내고,
그러니까 제가 인디 개발사를 대표하거나 인디 개발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IP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그런 IP의 시각을 넓히면 그런 개발사들이 분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뭐 정부 쪽에서도 그런 인디 게임에 대한 시각을 많이 가지시려고 노력해 주신 부분 참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소형 개발사들은 굳이 우리가 디즈니 멋진 게임을 만들어서 디즈니 IP를 가져와서 틀린 그림 찾기를 만들어야지라기보다는 좀 다른 시각에서 자체 IP를 만드셔서 저는 그래서 캐첩이라는 개발회사 회사 자체가 IP라고 보는 거죠. 뭐 먼슬리 트레이닝 23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숫자로 블록 깨기 하는 업체인데 그 회사는 개인 개발자 1인인데 혼자 한 달에 한 게임을 내놓습니다. 어떤 게임은 300만 다운로드가 되고 어떤 게임은 50만 다운로드가 되지만 스스로의 IP 영역을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 그러면 그 브랜드 자체가 IP가 되고 비록 이쁜 캐릭터나 멋진 뭐 유명한 IP는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게임은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러니까 브랜드 IP를 구축하고 있는 시장 전략이 사실 저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 기존의 IP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자산의 개념 아닌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애시당초 최초에 자산이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생각 자체가 IP고 그거를 계속 구축해 나가시면 어느 순간인가는 디즈니 마블이 와서 그 IP에 우리 캐릭터를 넣어주겠니? 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우리는 이만큼 다운로드가 됐으니 우리는 그러면 넣어주는 거니까 보통 아까 10% 말씀하신 걸 3% 정도에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렴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마이너리그에는 마이너리그 나름의 그 IP 방식이 있고 이걸 잘 살리면 얼마든지 흥미로운 IP 제휴를 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하고 그 메이저리그 얘기를 잠깐 우리 돌아보면은 넥슨 요즘에 뭐 큰 회사들 N으로 시작해요. 여러 가지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까 뭐 디즈니도 뭐 제휴한 거 마블 뭐 여러 가지 뭐 상당히 뭐 넥슨은 책 어디 레고도 뭐 있었고 얘기 많던데 뭐든 예, 뭐 레고도 있고 예. 사실 이게 저는 저희 마기농이라는 프로젝트 내에 있어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IP들과 제휴가 지금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넥슨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제휴라는 게 그 런칭이 되기 전까지 어떤 그 과정에서 그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 저희가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인터넷 가수 하치네 미쿠라는 그 사이버 가수예요. 음성합성으로 네, 음성합성으로 있는 사이버 가수인데 우리나라에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예요. 그래서 저희 유저들이 이 컨텐츠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IP 제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IP 제휴를 하는데 아마 최근 그러니까 여러 가지 IP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한 IP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뭐 머리의 길이 대화는 이런 말투를 써야 되고 저희 게임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다 염색이 됩니다. 유저들이 다 염색이 되는데 이 아이는 염색이 안 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 마비노기가 지금 해외 서비스들도 좀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또 같이 마찬가지로 이 검수 절차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중국 그 어떤 매체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제 그 기사를 냈는데 그걸 또 일본에서 보고 아니 지금 계약 중인 도중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다. 나는 이제 중국이랑은 안 할래. 하면 그냥 그쪽에서 안 할래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더 이상 이제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못 하게 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나는 마비노기랑은 계약을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엄청 그때 좀 초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런칭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IP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네, 그게 이미 일본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는 IP 관리를 아마 철저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도 이제 마비노기라는 IP가 있고 여러 가지 대형 브랜드들이 있지만 아마 그 IP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쯤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 IP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막상 그래서 검수를 해야지. 근데 뭘 검수하지? 우리 게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가 아직은 없는 상태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게임들도 지금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좀 세워야 될 계획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P 담당하시는데 지금 뭐 넥슨 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네. 성공 사례라고 우리가 좀 얘기하는 게 이런 거는 IP를 해가지고 참 좋은 성과가 났다 이런 게 우리가 들만한 게 있나요? 다른 분들한테도 뭐 넥슨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 IP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관련해서 보면은 IP를 자산화시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긴 하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자산이 되기 위해서 IP 관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적으로 오래가는 그 글로벌 IP들은 그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안 된 사례. 안 된 사례에서 좋죠. 우리 반면교사로.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의 IP라는 개념 업종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둘리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많은 머천다이즈 사업의 사례로 쪽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아예 둘리나라는 이름의 싹까지 나중에 만들어서 아주 진행이 되기도 하고 온 국민이 둘리는 잘 모르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크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만큼 사실은 둘리가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팬시점 가지고 둘리 관련한 상품 자체를 찾아볼 수 없고 어린애들의 관련한 여러 가지 물건과 관련해서 지금 다 뽀로로 바뀌었죠. 둘리는 찾아볼 수 없는데 둘리가 마지막에 제가 본 둘리는 케이블 TV에서 대리운전기사 광고에 나온 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둘리가 저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나 하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는데 그 이후로 둘리를 방송에서 화면 속에서 어디서든지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IP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고 계속 감정을 가지고 기대치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 기대치를 벗어난 어떠한 관리의 룰을 갖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은 IP가 잘 나가던 IP도 한순간에 망가지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IP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속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디까지 할 거냐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 같은 데가 그 관리를 과도할 만큼 철저히 사실은 진행하는 거고 해리포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되지만 해리포터의 콘텐츠, 해리포터 그것에 대한 IP 관리의 한 부분은 조한원이 직접 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건지 아닌지부터 등등등등. 예, 이걸 조한원이 직접 관여를 할 만큼, 저작권자가 직접 관여할 만큼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아직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실패한 사례. 둘리 참 충격적이네요. 애들이 둘리한테서 아버지의 모습을 봐버려가지고 지금 아마 10대 이렇게 있는 친구들 아예 둘리 자체를 모르지도 않아요. 물론 가끔 어쩌다가 연휴 때 이렇게 둘리 애니메이션 잠깐 해주는 것 같긴 아직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둘리 모르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마 초등학교 애들은 학생들은 둘리를 지금은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을 만큼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린 게 있다.
그 성공 사례에서 네. 문득 떠오르는 게 사실 게임 쪽보다도 네. 예, 장난감이죠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 또 변신을 해서 네.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뭐 요즘 뜨는 터닝 메카들, 네. 또봇, 가봇. 아. 예, 사실은 그 새로운 트렌드들의 스토리,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되게 스토리가 중요한 상당 부분의 많은 IP들이 어쨌든 웹툰이든 애니메이션이든 그쪽에서 넘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해외 IP를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IP들 말씀하신 분리도 있지만 또 비운의 태권브이도 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국내에도 되게 과거 머털도사 또 머털도사도 최근에 또 EBS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지만 그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는 단순히 유저들이 싫어한다 또는 재미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치부하는 것보다는 좀 그 기반이 상대적으로 그 제작회사의 열악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블처럼 정말 방대한 세계관과 그 어떤 그 오프라인 매체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이고 그걸 다시 미디어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그 정부 지원 사업 또는 판권진의 지원 사업에 기대고 있고 실제 애니메이션 한 편당 방영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아예 제조업으로 붙어서 정말 터닝맨카트처럼 이제 초대박이 나면 후속작, 3속작은 중국 가서 그냥 찍어오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은 정말 좋은 컨텐츠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지속적인 힘이 필요한데 지원 사업과 그 뒤에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주얼한 스토리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정말 이거 현실입니다만 열악한 상황이에요. 예. 저도 여러 애니메이션 업계를 IP 때문에 만나보고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IP들의 게임사가 관심을 가져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둘리로 우리 게임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위권이라고 해도 좀 격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형 회사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소형 회사들이 다시 약간 열악한 제작 환경과 겹치면서 나오지 않거나 이런 악순환이 메이저 회사들은 이제 사실은 좀 쳐다보기는 약하지 않느냐, 저게 수익성이라는 부분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고 하지만 중소형 회사들은 이거를 어떠한 형태든지 좀 이렇게 붕업을 시켜서 다시 그 후속 3속의 스토리와 방대한 세계관을 만들고 싶은데 현실은 당장 월급 나가야 되는데 어렵죠. 예. 계속 이제 우리 국장이 강조를 마이너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솔루션이 정답은 아니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IP에 대해서 관대해진다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저도 IP에 대해서 관대해진다는 게 관대해진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업계 자체가 게임 업계도 지금 녹록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애니메이션 업계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호황이야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어린 마음에 내 IP는 1,000억짜리야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처음부터 정말로 1,000억짜리야. 그래서 내 IP는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어. 이런 개념이 상당히 말씀하신 게 더 큰 IP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작은 기본적으로 IP를 작던 크던 가지고 생산하시는 분들이 내 IP는 제작된 내 IP는 기본적으로 잘 될 거야. 그래서 마음을 열고 좀 더 다양하게 넓게 인디 게임사랑 협업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룰과의 결합을 통해 오히려 해외 시장을 나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 빼꼼이라는 캐릭터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말씀드리면 옛날에 곰 같은 거 하나 나왔는데 이게 빼꼼인지 다른 뽀로로에 나왔던 곰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 IP를 비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정말 초대박이 났고 사실은 중국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IP인데 사실은 그런 IP들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은 디벨롭을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만든 게임이 스키 타는 게임이에요. 빼꼼이라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정말 만약에 빼꼼이라는 게임이 정말 떴으면 그리고 뿌까라는 IP 잘 아시잖아요. 뿌까라는 IP 작년에 나왔던 게임이 RPG예요. 뿌까라는 게임이 RPG RPG가 됐으니까 뿌까라는 게임을 RPG를 만들었지만 뿌까라는 게임을 컴투스에서 나오는 액션 퍼즐 패밀리 같은 게임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좀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 제 시각일지 모르지만 서로 게임을 낮게 보고 서로 IP를 낮게 보고 근데 서로 사실은 아까 메이저 사들은 자체 IP 자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두 업계 간의 공생은 필요한데 업계 자체가 서로 격화해서 본다는 거죠. 조그만 게임사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도 야 니네가 할 수 있겠어라는 것과 좀 우리 이거 하고 싶으면 그 IP는 좀 얼마든지 예, IP 제휴를 해가지고 예, 예. 더 큰 좋은 결과물의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근데 게 사실 서로를 예.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브릿지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네. 되게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모바일 게임 협회에서 저도 메일 한 통 받았습니다만 IP를 하나를 올리시고 저도 뭐 게임 뭐 재단 쪽에 있지만 모바일 게임 협회에서 누구든지 이게 IP를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걸 공모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IP 마켓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IP를 올리고 내 IP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되게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IP 마켓이 열린다면 오히려 한국에 이런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결합해서 빨리 이렇게 해외 시장 저는 뭐 인도네시아 갈게요. 인도네시아 이런 게임이 되게 제 아이디어 좋은데 가서 이 IP가 오히려 인도네시아 간데 알고 보니 한국 IP고 그걸 통해서 뭐 애니메이션 나와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고 뭐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에도 스마일게이트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한국에서 사실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 사장님 회장님 저를 때리실지도 모르지만 듣보잡이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근데 어느 순간에 중국에 가서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되셨고 제페토도 사실 NC랑 처음에 FPS 게임 시작하시면 국내 성적 좋지 않아도 인도네시아 가서 정말 이제 국민 게임 되셨고 이제 좋은 성과를 예. 내실 수 있는 사실 방법론은 존재한다는 거죠. IP가 아니더라도 그런 전략적 방법론이 있다면 약간의 지원과 어떤 그런 오픈 마인드면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방법론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IP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한국의 뭐 게임 업계 더 크게는 한국의 어떤 이제 디지털 문화 뭘 어떻게 하면은 우리 IP를 제대로 살려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뭐 저희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살릴 수 있을지 그런 인사이트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IP의 기회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각자가 계셨던 부분에서 그리고 해오셨던 일들에서 저희도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타 업체들 혹은 타 게임들의 IP와 제휴를 희망하는데 뭐 딱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냥 만약에 여기 이 게임 괜찮은데? 라고 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표 전화 그 다음 뭐 마케팅팀, 사업팀 막 이런 식으로 알아보거든요. 메일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뭔가 그런 아마 어딘가에도 뭐 마비노기랑 이렇게 제휴를 하고 싶다라는 또 의사를 가지고 계신 업체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디지털 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가 혹시 그런 네, 하고 싶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업계에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 그 이해 정도가 아직은 굉장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게임 업계의 큰 기업, 작은 기업 내에서도 그렇지만 게임으로 성공할 수 있는 IP가 꼭 게임에서만 나올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애니메이션이나 웹툰도 있고 뭐 요즘 사실 드라마도 있기도 하고 뭐 K-팝도 사실 K-팝 가지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지금 사실은 분위기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제 사실은 그런 쪽과 게임 쪽이 또 사실은 굉장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시선의 수위가 굉장히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게임 내의 그러한 브릿지 역할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 한국 전체를 보면 그것들이 우리 전체 자산이고 그러니까 글로벌로도 확장이 되면은 사실 드라마 하나가 뭐 어마어마한 우리들이 확장한 것처럼 터지면 사실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업종들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과의 이렇게 눈높이 얘기가 될 수 있는 혹은 이해의 수준의 범위가 좀 유사한 수준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게 좀 먼저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서로 협력적 IP들을 좀 같이 해본다는 그런 방법론을 찾을 텐데 그게는 일단이 지금 한국은 조금 벽이라면 벽이랄까 조금 서로 잘 모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그룹이 좀 많아지는 것들이 또 한편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저는 IP 전략하고 좀 얼마나 관계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에 있는 뭐 유명한 그 군대에서 진행한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대상으로 게임 제작 대회를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한 몇 년을 갔었어요. 몇 년을 갔을 때 처음에 한 2, 3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뭐 대충 일본 게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매년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확 변하는 걸 느끼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고 확 주는 게임들 중에는 당연히 학생다 보니까 대단한 그런 IP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보면 그 게임의 그 플레이 방식까지도 이제 살짝 바꾸는데, 저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그리고 요즘 이제 터치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막 나오는 것들 볼 수 있고, 사실은 왜 이런 게임 안 나올까 하고 대상 줬던 다 심사위원들이 대상 줬던 게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때 이제 중국에서 별그대가 한창 있었는데 소개는 뭐 별그대로 소재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게임이냐면 커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 패드에 넣고. 국내에 그런 게임이 있나요?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데이트할 때 뭘 하느냐,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 주로 극장 들어가고 모두 하지만 주로 청춘 남녀는 오락실 같은 데 가서도 같이 이렇게 게임하고서 잠깐 놀기도 하고, 뭐 PC방 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 게임을 딱 보고서 야, 저 게임 안만 허접해도 암만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어서도 데이트하고 있는 젊은 애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사실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해외 블록버스터는 뭐 3,000원, 5,000원씩 들어서 게임도 만들기도 하니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아닌 틈새라고 하는 것들이 롤의 방식도 있고, 새로운 캐릭터 같은 IP나 뭐 이런 것을 찾는 것도 있지만,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포인트 지점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계속 가려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한 번 나오면 아마 유사한 커플용 게임이 쫙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생활 연령대에 따른 혹은 생활과 관련한 어떤 포인트 지점들을 좀 생각해보면, 거기서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게임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게임은 글로벌할 것 같아요. 한국에 나와도 커플 게임은 커플 있는 젊은 친구는 한 번 해볼 것 같고, 중국 가도 할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이탈리아도 한 번쯤은 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은 안 해서. 예를 들어 0.99달러 한번 다운로드 받는데 가격을 받으면 전 세계 커플들 한 번씩은 다 받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도 한국에서도 사실은 그런 류의 게임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들어보지는 좀 못했고. 테트리스. 그렇죠. 테트리스도 예전에 같이 하게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이니까, 예전에 아케이드 게임을 이렇게 둘이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문화였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오거나 PC 게임 가면서 개인이 하는 거죠. 근데 대신 네트워크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의 같이 이렇게 옆에서 하거나 마주보고 하거나 하는 것들이 또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거에 또 다른 감각을 내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경험을 사실 조금 그런 포인트를 한국 게임, 어떻게 보면 게임의 강국, 신흥 강국, 뭐 신흥 강국 아니죠. 한 20년 굉장히 잘해왔으니까 한국이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중국이 그런 걸 많이 하네요. 좀 좋은 사례들이 중국에서 많이. 중국이 사실은 중국이 규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가서 보면은 규제가 또 굉장히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막 만듭니다. 마케팅도 보면 야, 저게 가능해?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막 하는데 그냥 그게 통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는 중국이 이제 한국 따라온다고 되게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막 만들어보고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막 생기니까는 진짜 막 만들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한참 성장할 때 같은 비전에 대한 확신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망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작고,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일단 막 하고 봐요. 안 되더라도. 근데 한국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사회랑 소통하려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중국 시장이 무섭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 같은 데는 사실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실험 정신이 뭐 IP 쪽에서도 충분히 미치고 있네요. 중국의 실험 정신이. 최근 성공 사례도 대부분 중국하고 엮여 있는 게 많더라고요. IP 쪽에서. 저는 이제 IP 마켓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마켓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좀 가치평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잘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우리도 조금씩은 이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좀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결국에는 그렇게 IP 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가독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치평가나 그런 객관적인 기준도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 네, IP 개발에 힘쓰시면 네,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IP 개발에 힘써도 됩니까 이제? 그렇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마켓을 관리해주는 이런 거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약간 듀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이니까 여기랑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요게 돼야지 이제 IP 제도가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디지털 생산협력지원센터 버스 광고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 소프트웨어도 아카데미 버전이 항상 존재합니다. 보면 삼성전자 아카데미 버전에서 오피스 버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좀 싸게 공급을 하는데 사실 저도 뭐 특강이나 강의 좀 나가지만 개발 특히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 가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게임 개발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뭐 심지어 뭐 대구의 K대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들도 되게 많이 와 있어요. 공부를 하러 거꾸로. 잘 모르시겠지만 실력도 되게 높고. 근데 그네들이 기자재 또는 교보재 또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게 되게 한정적이기도 하고 저도 뭐 교수님한테 여러 의뢰 받았지만 좁은 IP를 아카데미 버전으로 만드는 학생들의 그런 것도 IP를 디벨롭하는데 참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계화되면 어떨까. 근데 그거를 지금은 뭐 링크 사업이나 아니면 뭐 캡스톤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학생들한테 관대하게 뭐 인디 게임에 갔다면 좀 아카데미 학생들한테 정말 기초적이지만 야 우리 게임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었네라는 형태의 그런 문화도 좀 지금 뭐 체계화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본업으로 좀 돌아와서 저희 게임 문화재단도 사실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단이 되게 뭐 영리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기금의 한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여기 이제 기자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재단에 그런 부분들을 뭐 지정 기부를 해주시던 아니면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해주시면 제가 정말 과감하게 이 컨셉을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정말 게임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화를 저희가 페스티벌도 할 수도 있는 거 물론 그 메이저 회사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말 뭐 중소형이나 인디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리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주위에 좋은 일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IP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자. 그런 거 맞죠. 후반부는 좀 오픈하시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IP 쪽에서 활동해 주신 네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훌쩍 그래서 여러분 또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 옛날에 게임은 그냥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문화 그걸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문화가 돼버렸죠. 이게 진짜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얘기 또 고민으로 가지고 그리고 또 실현시키는 그런 각자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또 네트워킹 하실 분들은 이제 네 분한테 또 인사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